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찾기 참조 함수 관련 문제 중에서도요. 제본교재 14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추가 문제풀이 3문제에 대한 거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본교재 14페이지 봐주시면은 문제 3개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이 좀 가능할 거예요. 난이도상 첫 번째 문제가 먼저 해결이 좀 되셔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좀 먼저 같이 보자면, 자, 부서가 영업 3부 인사원에 성명을 찾아 표시를 해라 했고, 함수는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줘라 했는데요. 자, 일단 인덱스하고 매치 인수 정리부터 좀 돼야 되겠죠. 자, 먼저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유효 범위가 맨 처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번호, 열번호,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자,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의 값을 추출해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제 인덱스였었고요. 매치 같은 경우는 기준 범위 안에 몇 번째 행 혹은 열에 들어있는지 상대적인 위치 번호를 찾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죠. 근데 지금 문제 1번에서 원하는 게 문제 2, 3번도 마찬가지지만 성명이 최종적으로 표기가 돼야 해요. 자, 성명이면 김남희, 하남희와 같이 한글 데이터란 말이죠. 자, 인덱스는 교차되는 지점의 값이기만 하면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숫자든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매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위치 번호를 표시해주는 함수였단 말이죠. 자, 그러자니 하남희와 같은 한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인덱스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인덱스가 메인이구나 까지는 좀 눈치를 채셨어야 맞았겠고요. 일단 제 스타일은 맨 처음에 유효 범위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성명을 표시를 해라 그러면 성명만 잡을 것이고 총점을 표시해라 그러면 총점만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유효 범위값만 지금 우리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이름을 뽑을 거니까 성명 범위만 다 잡아줄 거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잡아놓은 범위 안에 행은 6개나 있으니까 영업 3부가 몇 번째 행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 번호는 제가 잡아놓은 범위만 놓고 보자면 열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없어요. 제가 잡기를 성명밖에 잡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범위는 성명 범위가 다 들어가고 열 번호는 무조건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영업 3부가 몇 번째 행인지 그건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맨 처음 제 스타일이라면 이 자리가 이제 성명 자리가 들어가겠죠. 성명 범위. 다음은 행은 아직 모르겠어요. 열은 무조건 1로 고정.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영업 3부가 몇 번째 행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니까 자, 기준 자리에다가 영업 3부가 궁금하니까 자, 찍던지 적던지 작업을 해주시고 자, 다음 영업 3부가 몇 번째 행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범위입니다. 한마디로 부서 범위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옵션은요. 영업 3부가 해당하는 범위에 완전 똑같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일치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는 마지막 옵션을 0으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일단 매치가 행 번호를 표기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열심히 작업한 이 행 번호를 인덱스의 행 번호 자리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자, 마무리가 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요. 자, 제 스타일은 인덱스 유효 범위라고요. 그래서 김남희가 들어있는, 자, 한민국이까지 들어있는 성명 범위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은 모르니까, 자, 그 자리에 이제 매치가 들어갈 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열은 당연히 1로 고정일 수밖에 없어요. 자, 잡은 범위가 성명 범위밖에 없으니까. 자, 이어서 매치. 지금 궁금한 건 영업 3부가 몇 번째 행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자, 기준 자리 영업 3부 찍어주시고 그 다음 얘가 들어있는 범위 잡아주시고 자, 마지막 옵션은 영업 3부가 정확하게 들어있어. 일치하기 때문에 0으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정답이겠죠. 자, 그대로 엔터 한번 꽝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은요. 자, 영업 3부에 해당하는 성명은
임진태야 라고 결과값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1번이었어요. 이어서 2번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 4분기 필드의 값이 가장 높은 사원의 성명을 찾아 표시를 해줘라 라면서 이번에는 인덱스 매치뿐만 아니라 맥스 함수까지도 같이 좀 사용을 해줘라 했습니다. 역시나 함수 구분을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화면 봐주시면 인덱스 매치는 동일한데 이제 맥스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상황이죠. 자, 맥스는 숫자 범위만 딱 들어가고요. 자, 숫자 범위 안에서 맥스 제일 큰 걸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죠. 자, 일단 시작은 우리 이번에도 이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유효 범위 자리에는 성명 범위가 들어가고요. 자, 다음 2, 4분기 중에 제일 큰 게 몇 번째 행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행 번호 자리에는 이번에도 매치 함수를 가져다가 행 번호를 좀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마지막은 역시나 성명 범위만 잡았기 때문에 열 번호는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 2, 4분기 중에 제일 큰 게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게 몇 번째 행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차분하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맥스를 이용해서 2, 4분기 최대값을 먼저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니 2, 4분기 중에 제일 큰 건 당연히 맥스가 표기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맥스 안에 2, 4분기 범위를 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맥스가 제일 큰 값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게 도대체 몇 번째 행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맥스 제일 큰 값이 몇 번째 행인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자, 기준 자리에 맥스를 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맥스 안에 들어갔던 범위가 그냥 그대로 한 번이 더 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왜? 이 중에 제일 큰 것도 어쨌든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게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행인지가 궁금하다. 자,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여기서 맥스를 뽑았는데 이 안에 없기가 더 힘들겠죠. 이건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0으로 끝 처리 해주시면 자, 매치가 자연스럽게 행번호를 표기를 하겠죠. 자, 구해진 매치를 인덱스의 행번호 자리에 넣어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2번도 끝 나시는 거예요.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스를 이용해서요. 자, 최대값 먼저 표기를 해볼게요. 자, 2, 4분기에 해당하는 거 제일 큰 게 지금 513이에요. 그럼 이게 몇 번째 행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만큼의 맥스 값을요. 자, 매치의 자, 기준 자리에 난 지금 얘가 몇 번째 행인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 중에 몇 번째 행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고 자, 마지막 옵션인데 513을 여기서 뽑았는데 안 똑같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0으로 끝 처리 해주시면 두 번째 행에 있어 라고 행 번호를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젠 진짜 마무리겠죠. 자, 이만큼의 매치를 인덱스 함수의 행 번호 자리에 밀어넣자고요. 그래서 성명 맨 처음에 유효 범위죠. 자,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열심히 작업한 거 행 번호. 자, 열은 차분 범위가 성명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마무리 해주시면 이 지영이가 제일 크다, 제일 큰 아이다 라고 결과값이 표시가 됐네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까요? 자, 총합 필드의 값이 두 번째로 낮은 사원의 성명을 찾아 표시를 좀 해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인덱스, 매치, 마지막으로 스몰 함수까지 사용을 좀 해줘라 했네요. 자, 일단 인수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면 이번에 이제 스몰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서 작업한 두 문제랑 유사하죠. 자, 인덱스하고 매치는 동일하고요. 자, 스몰 함수로만 기준이 좀 바뀐 것 뿐이죠. 자, 일단 저희는 총합이 두 번째로 작은 게 뭔지를 좀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야 그게 몇 번째 행인지를 매치가 표시를 할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매치가 행 번호를 표시를 해주면 그걸 인덱스의 행 번호 자리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형태죠. 그래서 함수를 딱 한 번 딱 정리를 해주시면은 문제 패턴이 동일해요. 이 기준 자리가 매번 맥스 및 라지 스몰이 돌아가면서 바뀌어가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매치 문제가 처음 푸실 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패턴이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진짜
한 3번, 5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패턴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가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준을 구해야 그 기준의 행 번호를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작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스몰 함수를 가져다가 자, 우린 총합이 몇 번째로 작은 거? 자, 2번째로 작은 걸 원한다 해줬더니 705가 제일 작아, 2번째로 작아 하네요. 그죠? 그럼 이게 몇 번째 행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만큼의 스몰을요. 자, 매치 함수에 자, 기준 자리에 밀어 담아주시고 자, 다음 얘가 들어있는 범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옵션은 여기서 705를 뽑았는데 안 똑같으면 말이 안 되죠. 영어로 끝 처리 해주시면 자, 3번째 행에 있어 라고 결과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름 뽑아와야 되니까 인덱스에 등장하겠죠. 자, 우리 이번에도 성명을 표기할 거예요. 자, 성명 범위 매치 가지고 열심히 작업한 거 행번호. 자, 마지막은 당연히 성명 말고는 잡은 게 없으니까 열 번호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렌터 꽝 쳐서 마무리해 주시면 3번도 끝 나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문제 결과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화면 참고하셔가지고 세 문제 꼭 마무리 지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